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6월 20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휴장을 했지만 전 세계의 그 증시는 뭐 분위기가 좀 별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역시 그 안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각처럼 이렇게 쉽게 잡히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좀 인상해야 한다 하는 생각들이 이제 세계 그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특히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영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버렸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도 오늘 출발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26%로 겨우 이제 260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 뭐 종일 마이너스권에서 그냥 오르고 또 내리고 이거를 그냥 이어갔습니다. 뭐 개인만 매수에 나섰고 외국의 기관이 장중 내내 매도 우위를 이어갔기 때문에 시장이 뭐 이렇게 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81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35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4,10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04.91포인트, 어제보다 0.18% 밀리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한 2%가 넘게 출발한 후에 아주 잠시지만 891포인트까지 다시 올랐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 위에 나섰기 때문에 이제 지수를 플러스로 돌려놓기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오후에 들어가면서 2시 넘어서부터 외국인들이 매도 폭을 조금 줄이는 이제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13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70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12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86.41포인트, 어제보다 0.25% 물러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뭐 별 이렇게 신통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좀 장이 되려면 좀 힘 있는 되돌림 같은 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보여줬어요. 뭐 양봉이긴 하지만 다 5일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선 아래 밑에 있고, 그래서 향후의 진행도 상당히 좀 답답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또 음봉을 더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음봉 도지죠. 이렇게 십자가. 그래서 이제 횡보 상태의 진행의 가능성을 또 높여놨다. 이렇게 보입니다. 환율은 오늘 1280원 30전, 어제보다 1원 70전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그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랭킹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671억, SK하이닉스 202억, 딱 두 종목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팔았고, 또 기관은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SK하이닉스 75억을 산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LG화학, SDI,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기아,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다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도한 그런 종목이 되겠고, SK하이닉스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이것도 봐야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99억을 매도했어요. 에코프로는 312억을 순매도했고, LNF만 14억을 샀습니다. 기관은 세 종목 다 팔았어요. 다 순매도 우위고, 개인은 세 종목 다 샀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이 다 파는 그런 종목이 됐고, JYP는 오늘도 외국인이 14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움직임 보면 오늘은 역시 이제 해운이었어요. 해운. 이게 BDI 발틱 운임지수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주 대비해서 또 2% 상승해서 지금 107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탱커, 이거, 그 원유나, 석유 화물 같은 거, 액체를 주로 싣고 다니는 이제 거죠. 탱커도 수급이 개선되면서 이 VLCC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베리 라지, 라는 말을 줄여서 VL, 그 다음에 이제 크루드 오일을 캐리어하는 그런 쉽입니다. 그러니까 큰 유조선을 말하는 거죠. 그것들 중심으로 운임이 좀 이제 급등하고 있어요. 탱커도. 그래서 이제 해운회사가 오늘 좀 움직였고, 또 중국이 이제 그 1조 위안의 인프라를 이제 지출하는 부양책 그 얘기 때문에, 또 중국이 3년 만에 이제 부양책이 나오고 이러면 중국은 이제 어차피 이제 벌크선 이런 게 많이 엄청나게 벌크선 같은 거 이제 수입을 하죠. 수입은 왜 그러냐면 이제 곡물이나 뭐 광물이나 이런 걸 이제 중국이 많이 수입하죠. 그래서 가공해서 수출하니까, 가공해서 수출은 컨테이너고, 그래서 이제 벌크선 운임도 좀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해운주들이 일제히 올랐고, 흥하해운은 뭐 상한가까지 갔네요. 그 다음에 조선, 이거는 이제 뭐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줌 라이브에서도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급한 분들은 야, 이거 슈퍼사이클 초입에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짚어드린 슈퍼사이클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중에 한두 개가 지금 좀 안 맞긴 하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거는 시장 컨센서스가 흑자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름 갈아서 새로 출발한 하나오션은 2분기의 컨센서스가 영업 손실이 굉장히 축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이제 조선도 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컨텐츠, 뭐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뭐 요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이제 K컬처 열풍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리오프닝 되면 이제 화장품, 미용기기, 면세, 카지노 뭐 이런 것들 우리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제히 움직였어요. 거기에다가 뭐 이제 중국 뭐 관련된 것 중에서는 임플란트 쪽도 좀 이렇게, 5년 만에 미국 고위급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시진핑이 드디어 블링컨 장관을 회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 안정화에 일단은 합의한 거죠. 근데 이제 양국이 이제 실무 협의도 하고 뭐 이렇게 빠르게 이제 조만간에 그 외교 채널이 가동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시장도 유럽 시장은 그렇고 이제 뒤숭숭하던데, 우리 시장은 여기다 더해서 이 중국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조금 그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세계가 좀 숨통이 트이는 거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또 적용될까, 이것까지 또 저울질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의 하루였습니다. 시장을 보면, 이건 이제 지난 주말에도 이제 시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불마켓이다. 불마켓. 우리가 이제 불마켓, 베어마켓 이러죠. 불마켓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고 아주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계속 해왔잖아요, 시장이. 근데 갑자기 이제 이 불마켓이 이 발음 잘못하면 풀마켓, 풀스마켓, 그러니까 바보 되는 시장, 냄새가 이제 한쪽에서 풍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이야 이제 그 준틴스데이 때문에 이제 역시 휴장이었지만, 유럽은 중국 경기 전망이 그 생각보다 뭐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하향 조정을 하는 데다가, 이제 유럽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 하는 이제 매파적 발언이 굉장히 우세하고,
또 영국도 22일인가요? 금리 기준금리 또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올리겠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이제 영국의 2년 국채가 5%가 넘어갔어요. 금리가. 예.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작년 9월에 그 트러스 여자 총리 내가 굉장히 짧게 끝났지만 거기서 갑자기 이제 법인세 감면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막 그 채권을 막 투자했던 이제 주로 이제 그 연기금, 뭐 펜션 뭐 것들이죠. 예. 그런 이제 운영사들이 이게 이제 파산으로 막 몰리면서 결국 이제 총리도 일찍 그 물러나고 영락은행이 이제 긴급하게 이제 양적 완화를 막 하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길트 금리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그때 2년물 영국 국채 금리가 얼마였냐면 4.8이었어요. 4.8. 근데 어제 종가가 5.13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유럽에서 금리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게 휴장 중이었지만 계속해서 연준 이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좀 비둘기파적인 느낌을 딱 주고 나서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근원 CPI는 뭐 꼼짝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에너지나 식품 가격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지 실제로 안 그렇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 시장이 스스로 이제 멈칫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고 불마켓이다 이러고 선언을 해놨는데 이제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항상 우리가 이런 불마켓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불마켓 축제가 벌어질 때 풀마켓 이 바보 같은 이 풀스 마켓이 시장 한켠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과거의 그 경험들 때문에 시장이 더 이제 못 나가고 자꾸 멈칫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게다가 이제 어제 이제 보도 뭐 다 나와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뭐 지난주부터 토니가 북경으로 간 까닭은 뭐 이렇게 했는데 블링컨이 드디어 이제 저는 이제 시진핑 만나고 오면 어느 정도 그건 당연하죠. 뭐가 제대로 안 됐는데 시진핑 주석을 만날 리가 있습니까? 만날 리 없죠. 그냥 가라. 그리고 왕이 정도 만나고 오면 이제 이건 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8시간 동안 뭐 다 툭 털어놓고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솔직하게 건설적으로 뭐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냥 거침없이 양쪽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니네는 어떤데? 뭐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진핑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받고 싶지 않죠. 미국이 뭐 그러는 거.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뭐 뚜껑 열어보니까 중국 경제 개판이잖아요. 그럼 뭐 세계 시장으로서 중국도 뭐 많이 이렇게 물건을 못 팔면 중국도 손해 아니에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세계 공장인 중국에서 안 사오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인플레이션 그 코스트 업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중국에서 사와야 싼데.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다 그런 얘기를 서로 했겠죠. 야,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어저께 시진핑 표정 보셨겠지만 표정은 되게 뜰뜰해요. 그런데 뭐 그냥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가 중요하죠. 경제가.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상석에 앉고 그 밑에 이제 뭐 블링컨 장관 뭐 왕이 뭐 이렇게 좀 앉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뭐 공자 맞박치는 소리 같은 거 좀 몇 마디 하고 하는 걸로 이제 좀 달랜 거죠. 표정 보니까 뭐 표정은 썩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억지로 팔목 비틀어서 지금 이제 조금 해빙 무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이 영원히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뭐 턱없는 소리죠. 그럴 리가 없죠.
중국도 뭐 기회만 있으면 이제 미국을 어떻게 해서는 이기겠다고 굴기 뭐 이거 계속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경기가 발목을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대선인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간지 중국이랑 좀 이제 뭐 좋은 모드로 일단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교육을 통해서 교육 다시 재개하고 확대하고 하면서 미국이 또 얻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한 거고 또 중국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요거 해주고 나면 완전히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알지만 중국 상황도 되게 나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어제 한마디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블링컨 장관을 칭찬했어요. 블링컨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게 뭐겠어요? 선거에서 득표 엄청나게 한 거예요. 중국하고 그거를 한 게 너 가서 그거 하고 와. 이런데 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바이든은 참 좋겠죠.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왜냐하면 여기서 바이든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손해 보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투자는 어찌됐거나 이제 속도의 싸움인지 점차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게 중국이 원했건 원하지 않건 중국의 그 경기가 하도 나쁘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화해를 했건 어땠건 일단 형태적으로는 이제 좀 풀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뭔가 이제 좀 화풀이 대상이 좀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짜증나잖아요. 이게 굴게 하고 미국을 이기겠다 그러는데 결국은 여기서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뺨은 미국한테 맞았는데 눈을 이제 우리한테 막 찾을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한테 이거 할까? 그래서 참 이게 외교하고 이 경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린 또 그런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은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돈을 슬슬 빼나 안 빼나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이틀째 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행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교역량이 늘고 중국 이렇게 해서 일어나면 그 후에 우리도 좋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그럼 중국 시장 가볼까? 이러고 이제 이머징 마켓에 투여됐던 자본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갈까봐 이제 그렇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리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내일부터 또 파월 의장은 의회 상하원 나가서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사람들은 그 파월 의장이 또 얼마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냐, 약하게 얘기하냐, 요거에 따라서 시장이 막 또 움직일 거예요. 잔뜩 이제 그 파월 의장의 행간을 이제 읽으려고 시장은 또 그럴 거랍니다. 근데 이제 요런 일들, 일련의 요런 일들이 요게 마침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 주식들이 조금 오버슈팅 돼 있잖아요, 지금. 막 AI, 엔비디아 이렇게 하고 약간 오버슈팅 돼 있는 차에 나온 거라 이제 시장이 더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버슈팅 나올 때 뭔가 이제 핑계거리가 있어야지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그럴까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시장은 선언은 불마켓을 선언해 놓고 이제 풀마켓으로 갈까봐 지금 이제 슬슬 겁이 나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도 우리 시장에, 초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냥 우리 쓰는 말로 맛이 가면 파는 거고, 아니면 그냥 더 가면 우리도 그냥 더 따라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느낌으로 할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매매 원칙이 있잖아요. 매매 원칙. 댓글 많이 다시고 그러는데 매매 원칙 그냥, 이거 드라마 대사 같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못 믿고 자꾸 시그널은 그렇게 나오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하시면 꼭 당해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아,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어제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매매원칙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매매원칙은 원칙은 지키는 데 있는 겁니다. 그 매매원칙을 지키면 그래도 제 경험상 피해가 가장 적어요. 그래서 뭐 매매원칙 자꾸 뭐 어디서 보냐는데 그냥 매매원칙 브런치 카페 제 재생 목록 중에서 브런치 카페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르시면 다시 보고,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심플해서 모를 게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키는 거죠. 매매원칙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